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육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보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육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유아가 떠오르기도 하고 부모가 떠오르기도 하고 교사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인적 그 구성을 하는 영유아, 부모,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또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타 교직원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보육하면 또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보육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죠.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보육이라고 할 수 있고 보육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보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정의를 좀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육의 이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육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육의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네,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면 네, 지킬 보, 편안하게 하다, 도울보라고 하죠. 이 한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키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게 네, 보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육은 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기를 육. 그래서 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어린이를 보살펴 기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베푸는 교육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함의점을 찾자면 어린이를 보살피고 기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보육이라는 이 용어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참 궁금하죠, 여러분. 보육? 보육이 뭘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내가 그전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보육이란 이런 거였지 그냥 흘려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들을 세분화시켜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영유아 보육, 영유아를 좀 많이 붙입니다. 보육에. 그렇죠? 그래서 영아기와 유아기에 제공하는 돌봄과 교육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영아기와 유아기, 영유아 아이들한테 돌보아주고 또 교육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보육 전문가. 그래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educare라고 합니다. 이 educare의 어원은 education과 care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education.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care 뭐예요? 네, 보호, 돌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교육과 돌봄, 보호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educare다라고 보육이다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제 통틀어진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CEC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의미와 전문적인 의미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도와 정책 안에서의 보육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보육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배워볼 건데, 왜 이런 의미가 중요한지 그때 돼서 이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991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한 계기로 보육이란 용어가 처음 이 제도와 정책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육이란 개념이 사실은 타가의 개념이 강했죠.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랑 연배가 조금 비슷한 선생님들이시라면 예전에 막 타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육이란 용어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가에서 보육이란 용어로 변경되는 시점이 바로 1991년 이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의 보육의 의미는 영유아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모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이다 라고 정책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여러분 들어있어요. 보시면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권리가 있대요.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자, 그리고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서 뭐래요? 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보호와 교육이다. 그냥 보호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육교사로서 이제 보육을 접근할 때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정책적인 의미, 제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개념, 제도와 정책적인 의미,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 그 다음에 학문적인 의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는 보육에 대한 개념을, 보육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셔야 해요. 그래서 보육은 어떤 거냐? 이런 게 보육이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보육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보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육의 본질에 있어서 양육 유형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양육 유형을 보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양육과 보호적인 양육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보육은 어디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양육의 보육이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양육으로서의 보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적인 양육은 무엇인지 구분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적인 양육으로서의 보육 안에 보니까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양육을 한다는 것은 보육교사가 그리고 아니면 그 어린이집이라는 시설 안에서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설보육은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서 종일 또는 일정 시간 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육이라는 거죠. 그럼 가정보육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시스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 가정보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보육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육교사의 집에서 소집단의 영유아들이 와요. 한 두세 명의 유아 아이들이 오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발전한다면 보육이 또 가정보육의 형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문적인 양육으로서의 보육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양육의 유형에서 보호적인 양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호적인 양육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방문 타가모, 친척이 아닌 사람이 영유아의 집에 와서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친척이 아닌 사람이 양육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런 서비스가 있죠. 아이돌봄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이런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친척이 보육해요. 영유아의 집이나 친척의 집에서 친척이 조부모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양육해 주는 걸 보호적인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조의 보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부모가 그냥 자녀를 자기 집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적으로 양육하거나 자기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보조 보육, 그래서 보조하지 않은 보육이다, 양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이라는 의미는 전문적인 양육으로서의 보육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양육으로서의 보육입니다. 자, 어때요? 보육은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타인의 양육으로서의 보육의 본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육의 본질에 있어서 보육의 구성 요소는 뭘까? 앞서서 개념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육의 특성, 보육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구성 요소는 네, 맞습니다. 보호 및 돌봄이 있죠.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및 돌봄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요.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전문적인 양육으로서의 보육이 되려면 맞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영유아의 발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모여져서 보육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보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육에 있어서 단순히 영유아만 생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서서 보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그 질문을 아주 첫 번째에 드려봤는데, 보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줬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보육은 그냥 단순히 영유아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태학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유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영유아는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가정에 있죠. 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디로 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과 주변 환경들에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만 받나요? 아니죠. 사실은 지금 부모의 직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 같지만 부모의 직장에 의해서 또 영유아들은 네,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직장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가정으로 오죠. 그게 바로 양육의 형태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에겐 부모의 직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이것만 있나요? 지역사회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영유아가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떤 그 환경을 갖고 있는지 또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지나다녀 보시면 우리 도시에 뭐 아동 친화 도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동을 좀 더 생각하고 아동의 친화적인 도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역사회에 내가 살고 있어. 영유아들을 그런 지역에서 내가 보육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을 자원들을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영유아를 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교사가 됐어. 보육을 해.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영유아들만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환경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보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 정리가 되시죠? 개념이? 네. 그리고 이 보육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영유아만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질에 대해서